이번 시간은 37차 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교과서에서 제시된 한 6가지 정도의 사람 유전 형질을 살펴보고요.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과 관련된 가계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검지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사람이 있는 반면 엄지가 가장 긴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입니다. 그럼 이런 발가락 길이 말고 사람은 어떤 유전 형질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1번 사람의 유전 형질입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키나 혈액형, 발가락 길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나 피부색처럼 대립되는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제시된 형질, 보조개, 이마선, 귓불 모양, 눈꺼풀 모양, 엄지 모양, 혀말기는 그래도 비교적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것들이거든요. 보조개가 있거나 없거나, 이마선 모양이 V자이거나 일자형이거나, 귓불 모양이 분리형이거나 부착형이거나, 눈꺼풀 모양이 쌍꺼풀이거나 외꺼풀이거나, 엄지 모양이 굽는 엄지인지 굽지 않는 엄지인지, 혀 말기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6가지 형질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보조개는 없어요. 이마는 일자형이고 귓불은 분리형이고 쌍꺼풀에 엄지는 굽지 않고 혀는 말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우성형질이고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열성형질이에요. 선생님은 우성 3개, 열성 3개, 우성과 열성을 고르게 가지고 있네요. 우성형질이 우수한 형질이다. 그건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사람은 세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관찰하기 어려워요. 내가 연구를 시작해도 어떤 한 가족의 여러 세대를 볼 수 없어요. 왜? 그 전에 내가 죽으니까요. 두 번째, 자손의 수가 적다.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명씩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사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대립 형질이 매우 복잡해요. 또 환경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교배 실험을 해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유전 연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계도 조사.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는요, 그림을 나타내요. 집가자거든요. 집안의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 가계도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형질의 우열관계, 유전자가 아빠한테서 받은 건지 엄마한테서 받은 건지 전달 경로,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등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도를 보는 방법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1대, 2대, 3대입니다. 네모로 표시한 건 남자예요. 동그라미는 여자죠. 요거는 남자, 요거는 여자. 또 네모 또는 동그라미의 색깔이 다른 것, 서로 다른 형질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는 형질이 같아요. 하지만 디귿은 파란색이고 리을은 오렌지색이죠. 둘의 색깔이 달라요.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줄에 있는 네모하고 동그라미는 같은 세대다.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은 세대.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았으니까 이 자녀 셋도 같은 세대.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은 같은 세대고요. 옆으로 이렇게 직선을 연결했어요. 그거는 부부 사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세로로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귀지 상태의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른 귀지하고 젖은 귀지에서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잖아요. 부모가 열성이라면 자녀는 열성만 나와야 돼요.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젖은 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열성 유전자라면 디귿도 젖은 귀지, 열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역과 니은, 젖은 귀지는 우성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마른 귀지가 열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할게요. 만약에 젖은 귀지가 열성이라면 젖은 귀지의 부모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는 젖은 귀지의 자녀 디귿이 태어나야 돼요. 하지만 자녀 디귿은 마른 귀지의 형질을 가지고 있겠지요. 열성 형질 사이에서는 열성 형질인 자녀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젖은 귀지 형질이 우성이고 마른 귀지가 열성이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우성을 라지 A로 쓰고 열성은 스몰 a로 표시할 건데요. 그렇다면 디귿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스몰 a 하나는 기역,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나머지 a는 니은, 어머니한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젖은 귀지니까 라지 A 유전자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리을을 보면 리을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라지 A, 라지 A를 각각 받을 수도 있었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a를 받아도 얘는 젖은 귀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리을은 라지 A, 라지 A일 수도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아들도 열성 스몰 a, 스몰 a, 마지막 아들도 스몰 a, 스몰 a. 그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모두 다 A를 하나씩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리을은 라지 A, 라지 A는 아니다. 왜? 자녀 중에서 열성 자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미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디귿으로부터 스몰 a를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얘가 젖은 귀지이기 때문에 리을로부터는 라지 A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정리해보면 기역 라지 A 스몰 a, 니은도 라지 A 스몰 a, 디귿은 스몰 스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미음도 라지 A 스몰 a,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가계도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혀를 U자로 말 수 있는지에 관련된 혀말기 유전입니다. 그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이에서 4명의 자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이에서 2명의 자녀,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만나서 나와 동생을 낳았습니다. 1대, 2대, 3대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혀 말기가 가능하고요.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 라지 T가 적어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라지 TT일 수도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혀를 말 수 있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알아볼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추적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동생으로부터, 나와 동생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추적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여기 사각형, 남자겠지요. 색깔이 있어요. 아, 혀를 말 수 있네요. 그러면 혀를 말 수 있는 라지 T를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버지 위로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어머 이런 할머니는 혀를 말지 못해요. 할머니는 혀를 말지 못하는 스몰 t이기 때문에 스몰 t 하나를 분명히 아버지에게 줬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혀를 말 수 있는 건 할아버지로부터 라지 t를 받았고 할머니로부터 스몰 t를 받아서 혀를 말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아버지를 동생으로부터 추적하는 방법 볼게요. 아버지는 혀를 말 수 있으니까 라지 T는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다. 어머, 그런데 동생이 혀를 못 말아요. 그럼 이 동생은 스몰 T인데 그 스몰 T를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추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 즉 이쪽 외가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머니는 혀를 말 수 있어요. 적어도 라지 T 하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머, 외할아버지가 혀를 못 말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유전자형은 스몰 T입니다. 스몰 T 하나를 엄마는 받을 수밖에 없었군요. 자, 어머니는 라지 T, 스몰 T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동생으로부터 추적해 가겠습니다. 본인은 혀를 말 수 있었어요. 라지 t가 하나는 있습니다. 동생이 스몰 t이기 때문에 이 스몰 t, 혀 못 마는 건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못 마는 유전자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라지 t, 스몰 t가 되겠습니다. 가계도를 정리해보면요. 할아버지는 큰아버지가 혀를 못 말았어요. 그러니까 스몰 t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혀를 말 수 있는 라지 t와 혀를 못 마는 스몰 t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아버지를 봐서 알 수 있겠죠? 할머니는 혀를 못 마니까 스몰 t. 따라서 할머니 때문에 이 가족, 큰고모, 작은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전부 다 스몰 t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스몰 t이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도 스몰 t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인 나는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라지 t를 받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스몰 t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라지 t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이 둘 중에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해서 내 유전자를 거슬러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혀말기는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있는 라지 t, 스몰 t가 나뉘어져서 생식세포로 들어가서 자녀를 만들었죠.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고요. 혀말기는 혀말기가 가능한 것 라지 t, 불가능한 것 스몰 t 두 가지 대립형질이 있습니다. 혀말기가 가능한 부모 사이에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형질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못 만다는 건 둘 다 열성형질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는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림은 오투중둔과학 3학년 2학기 교재에서 가져왔는데요. 일란성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왜냐하면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났어요. 수정란이 돼서 나날이 시작이 될 때 하나였던 수정란이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각각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두 번 분열돼서 세포가 4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딱 떨어져 버리면서 나 수정란인가 하면서 발생이 진행이 되고 나도 수정란인가 하면서 발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핵이 복제가 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둘의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얘가 남자면 얘도 남자. 만약에 얘가 여자라면 얘도 당연히 여자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각각 다른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서 얘네 둘이 결합해서 이렇게 착상이 되고 얘네 둘이 결합해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의 유전 정보 다르고 난자의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은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얘가 성별이 운 좋게 같을 수도 있지만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구성까지 완전히 똑같은데 어렸을 때 이 둘을 갈라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한다면 유전자는 똑같지만 환경이 달라진 거죠. 특정 형질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 관련된 유전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특정 형질에 차이가 생겼대요. 그렇다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떤 것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란성이라고 했으니까 둘의 유전자 구성은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생겼다는 건 유전보다는 환경에 의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환경입니다.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색체 분석입니다. 사람의 염색체의 숫자, 그 다음에 모양을 분석하면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 등을 미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NA 분석인데요.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를 비교하여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ABO식 혈액형 유전입니다. 혈액형은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ABO식과 RH식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ABO식 혈액형입니다. A형은요. 그림처럼 대립 유전자 중에서 AA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형, A 하나 O를 가지고 있어도 A형입니다.
그 얘기는 A하고 O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A가 O형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 BB를 가지고 있거나 BO를 가지고 있으면 B형이 O형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B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AB형은요, 대립 유전자가 A 하나, B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AB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O형은 둘 다 대립 유전자 모두 O를 가지고 있어야 O형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O 이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데 A하고 B는 AB형에서 봐서 알듯이 A, B는 공동 우성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는 같이 있으면 AB로 표현이 되고 O하고 같이 있으면 A로, B는 O하고 같이 있으면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열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AA 있으면 A형, AO 있어도 A형, BB, B형, BO, B형, AB 있어야 AB형, OO 있어야 O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AB, ABO 에서 네 가지지만 유전자형은 AB형이 두 개씩 나타내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6개, 표현형은 4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중등과학 3학년 2학기 교재에서 ABO식 혈액형 유전을 다룬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에서 가, 나, 다의 유전자형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네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가 A형이라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이겠네요. 그런데 자녀 나를 보세요. 나가 B형이라는 건 이 B를 아빠한테서 B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마가 A를 주면 얘는 AB형이 되겠죠. 엄마는 100% 얘한테 O를 줬을 겁니다. 따라서 B형이지만 유전자형은 BO가 되는 거고 가 같은 경우는 AA가 아니죠. 왜? 나에게 O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의 유전자형은 AO가 되고요. 나는 BO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를 볼까요? 다는 A형입니다. AA이거나 AO인데 부모를 봤을 때 부모가 AB형이라서 엄마 아빠 모두 다 얘한테 A를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다는 A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A형하고 B형이 AA, AO, BB, BO 유전자형을 두 개씩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따져서 AA인지 AO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반성 유전입니다. 성과 관련된 유전이에요. 성염색체 유전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자, 여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혈우병, 정록생명이 있어요.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상처가 나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병을 이야기하고 정록생맥은 붉은색, 적색, 초록색, 녹색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입니다.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 구성인 XY인 남자는요. 이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염색체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0%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는요. X염색체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모두 다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XX 중에서 하나만 생명 유전자고 하나 정상이면 여자는 정상처럼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요. 왜? 치명적이죠.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100% 생명이 되고 여자는 하나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형이 XY 정상이죠. 이렇게. 그런데 X'Y에서 이 X' 요게 생명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100% 생명이 된다는 거고 여자는요. XX 정상, XX', 여기는 생명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X 염색체에만 정록 생명이 있는 경우죠. 이럴 경우 정상인하고 같이 색을 구별할 수 있어서 얘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정록 생명이 되려면 이렇게 2개 모두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정록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남자 같은 경우 정록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Y 염색체는 아빠한테 받고요. 이 X 염색체는 엄마가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들이 생명인 이유는 100% 엄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는요, 사각형 남자네요. 그런데 정록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X'Y가 되겠습니다. 나는요, 여자가 정상이니까 XX 이렇게 써도 되고 XX'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정록생맥을 가지고 있는 딸이 태어난 거죠. 이 X' 하나는 분명히 아빠한테 받은 거고요. 나머지 X'도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엄마는 XX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의 유전자형을 써라. 그럼 아빠는 생명이니까 X'Y가 될 것이고요. 엄마는 정상이지만 보인자 XX'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계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2번, 쌍둥이를 연구하잖아요. 그럼 유전과 무엇이 특정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계도 조사, 쌍둥이 연구, 염색체 분석, DNA 분석 등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까닭을 완두의 특징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완두하고 다르게 한 세대가 매우 길어요. 또 자손의 수는 적지요. 교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람의 대립 형질이 우성, 열성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고요.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완두하고 다르게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